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반면에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 최초 합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왕띠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제2화여대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 서류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소신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은 어떻게 합격했을까라는 점들을 사례와 함께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정말 좋아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매년 이런 손맛이라고 하거나 짜릿한 손맛을 이화여대에서 매년 봐왔고 2023학년도에서도 이렇게 좀 짜릿한 손맛을 이렇게 느껴본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님들 좀 많이 또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내신은 좋은데 떨어지는 아이를 아니면 예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내신은 그다지 별로인데 예비도 아닌 최초 합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대체 이화여대는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라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024학년도 이화여대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이 수시 모집이 65.1%, 정시 모집 34.9%입니다. 좀 정시 비율이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정시 40% 가까이 되는 건데, 이화여대는 수시가 모집으로 강세가 있고요. 인공지능 대학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과 수시 10명 선발하고 있고요. 인공지능학과 수시 11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과 고른교회 전형 선발 인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기 실적이라든지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그 전형 방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종종 이제 논술에서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입계를 보면 논술로 좀 이제 재미를 보는 학생들이 있었죠. 이화여대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30%, 그 다음에 논술 70%를 반영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일괄 합산으로 논술 10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시 모집에서 주요 사항이 있어요. 인공지능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정시로 30명 선발하고 있고, 인공지능학과에서 정시 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라든지 인문계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인문계열이 수학 30%, 그 다음에 탐구, 그러니까 사회과학이겠죠?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등급별 점수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문계열은 1등급에서 3등급 10점이고요. 그 다음 4등급 9.8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10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대표로 고교 추천 전형이죠. 이화여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받으려고 하고 매력적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모집 인원도 4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요소가 학생부 교과 80에 면접이 20%, 더구나가 가장 매력적인 게 무엇이죠?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일반고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가 재수생들도 강세가 있고, 그 다음 솔직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워낙 수능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내신을 탑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 그런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건 매력이거든. 그래서 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좀 뭐라고 할까, 이제 보험용으로 안전 이렇게 지원하고 그다음 위로 막 질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어요. 내가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반면에 떨어질 것 같은 아이들 최초 합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여학생이 2명이나 있었어요.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딱 고교 추천 지원했거든요. 그 면접 20%니까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예비를 받은 거는 예비를 받아도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여학생이 어디는 붙었냐면,
한양대는 두 개 학과, 한양대는 다 붙었습니다. 한양대 두 개 지원했고, 한양대는 자, 교육학과는 영어 교육학과 두 개 다 붙었어요, 최초합으로. 근데 이화여대는 예비를 받은 거예요, 어머님이. 멘붕이 온 거예요. 더구나가 이화여대가 면접이 빠르거든요. 한국 외대하고 이화여대가 면접이 제일 빨라.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라도 이게 이제 합격이라도 딱 확정 지으면 나머지 좀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이제 불안하신 어머님도 계시고 딱 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를 지원했거든요. 이화여대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예비를 받은 거예요. 고교 추천. 근데 이 학생 서강대는 최초합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 이화여대에서 분명히 그저 또 떨어졌는데 중앙대를 붙었다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대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건지, 학생부 교과 80%가 정말 내신만 보는 건지, 서류도 보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소신으로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여학생한 2.4 정도가 됩니다. 2.4인데도 이화여대 고교 추천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2.3인데도 이화여대 합격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 예전 같은 작년 같은 그 여학생은 2.35 정도가 된 여학생이 이화여대 경제학과 고교 추천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아니 2점대 아이가 어떻게 붙죠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생기부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점 생각하셔야 돼요. 이화여대 면접으로 오신 분이 해당 교수님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교수님 같은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기 학과에 맞춰서 생기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떨어졌어요. 이제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합격했거든요. 제가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이화여대 간호학과는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떨어졌지? 의대는 붙었는데 반면에 생활교육부는 의대 쪽으로 만들어졌고 의대로 만드는 생기부와 간호학과로 만드는 생기부는 틀리죠. 더구나가 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 수의학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지원학과는 또 수의학과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고교 추천자는 교과라고 단지 교과만 보고 지원한, 그러니까 내신만 믿고 그냥 다 붙겠지라고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그래요. 2.1이나 2점 초반 정도가 되고 생활기록부가 좀 잘 어느 정도 그 학과가 잘 만들어졌으면 그 학생들은 솔직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가능성이 있어. 왜 매년 제가 그런 여학생들은 이제 면접에서 뒤집어서는 이제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조금 내신이 부족해 2점 초 정도가 되는데 수능 쳐주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생활기록부 제대로 만드셔가지고 한번 이화여대 고교 추천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죠. 유일하게 서류 100%점 무엇이 있는 거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학종과 수능 최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화여대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데 이제 일반 선택 9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 생기부 잘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미래인재 전형은 당연히 무엇이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아,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그러죠. 이화여대는 좀 내신은 부족해도 분명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화여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여학생에서는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생활기록부를 좀 만들고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 과감하게 그래. 자, 소신으로 과감하면 질러보자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3합 6등급 이내, 그다음 자연계열은 자, 수학 포함해서 2합 5등급 이내 수능 최저가 있고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는 4합 5등급 이내, 약학 전공은 4합 5등급 이내, 그리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도 4합 5등급 이내입니다. 그리고 스크랜든 학부 3합 5등급 이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내신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생기부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좀 자신 있게 만들어 왔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좀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부족한 내신도 커버하면서 지원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화여대 서류평가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고교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요. 일단은 면접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겠지만, 면접 방식을 교과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교과 면접과 틀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 맞춤형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서류 기반과 비슷한 면접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과라고 해서 내신만 믿고 지원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와 지원학과가 맞아야 된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내신 편차 분포보다는 면접 편차 분포가 커서 면접에서 뒤집어서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내신 편차 분포보다는 뭐라고요? 면접 편차 분포가 크다라는 점으로 해서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한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점에 여기 이것이 이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에 좀 궁금증 해결되시죠. 본인은 내신이 1등급 초중반이야. 근데 이화여대 고교 추천 떨어지거나 예비를 받았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1점 후반이야. 어떤 아이 2점 초중반이야. 근데 이화여를 최초 합을 했다. 이런 학생들 케이스가 면접으로 뒤집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거 작년과 매년 제가 내신은 부족한데 고교 추천으로 이제 보냈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다 면접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면접 20% 어떻게 보면 비율이 적죠. 왜냐하면 보통 면접 30% 비율 정도가 되잖아. 하지만 면접 20% 비율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화여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자, 미래인재전형 수능 최저만 충족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먼저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을 기초 학업 역량과 심화 학업 역량 이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체 교과라든지 공동 교과라든지 상태 교과 이수 현황과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데 먼저 이 점을 많이 봅니다. 지원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화여대 같은 경우가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고 내신에 2점대 중반만 돼도 합격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 상황기록부를 보시면 정말 지원 계열과 관련 교과 성취도라든지 지원 계열 관련 심화 교과 그런 수강 이력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잘 갖추어지는 그런 학생들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신청한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도전적이었는가라는 점도 이 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학생 수가 얼마 없는 그런 과목들 있죠. 물론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을 하죠. 와, 학생 수가 수강자 수가 몇 명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그럼 내신 따기 어렵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지원 계열과 관련된 것은 이화를 꼼꼼히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소신 이상 합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화여대는 무엇을 평가하냐면, 자,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도 평가하고 있고요. 자, 이런 점들을 다 평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원 계열, 일단 도전적이었는지, 일단 지원 계열 관심과 자기주도적 이런 점들이 학업 역량 평가하다 보니까 이화여대는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해도 활동 역량이 뛰어나면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생기부를 잘 보완하고 이화여대가 목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지식 탐구 역량과 창의 융합 역량과 공존 공감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참여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대 고교 추천 전형과 그다음 미래인재 전형 아이들 생기를 보면 한결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이 꾸준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활동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이 보이는지 이 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요약하면 이 점이야. 지원 계열과 관련돼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은 결과라는 것이 보여졌는지 이 점을 평가한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 또 이 점을 평가하고, 이 점을 여러분들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은 생활기록부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라든지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종종 그래요. 아이들이, 내가 내신은 좋은데 떨어지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부족해도 이제 생기부가 얼마나 좋아서 붙었나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생기부가 좋고 안 좋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점만 아시면 됩니다. 이화여도 이렇게 평가하니까. 첫 번째로, 어떤 학생들과 단지 배움으로 끝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뭘 배웠음, 어떤 점을 배웠음, 이걸로 끝나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뭘 배웠으면 그 배우고 나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호기심을 갖고 지식을 확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만 나와도 약간 부족해 하지만 그 자기 본인의 지식을 더 깊이 확장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나올 때 학종 가능성 올라가고요. 소신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적 생기부가 그 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새로운 것을 창출 혹은 실생활과 진로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게 나오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다음 배워서 어떤 점에 궁금해서 지식을 더 깊이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을 확장하고 나서 실생활 혹은 진로하는 새로운 것을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을 때 이것은 정말 땡큐한 생기부거든요. 이화여대 역시도 이 점을 본다, 이 스토리를 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스토리는 이화여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여대는 이제 활동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평가하고 있어요.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평가하고 있는 찬반 토론, 거기서도 이제 문제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이제 실험을 했다면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자 실험을 했는데 저 어떤 점에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자 그 점을 좀 자본의 차별을 해결하는 과정 이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대 같은 경우는 리더십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 많이 평가하고 특히 뭐 우리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리더십 굉장히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요. 뭐 여학생이라면 물론 남학생들 리더십을 보여야 되겠지만 여학생이라도 반드시 리더십 아니면 본인이 앞에 나서서 좀 이렇게 하는 좀 자기 수도적인 리더십이 좀 그렇다 그러면 팔로워십 리더십도 높이 평가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학교 활동 우수성을 들어보니까 좀 감이 오시죠. 이 서류평가 방법 보니까 아하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학교 활동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우수성을 보였던 학생들이 합격을 하였다라는 점을 분명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 충분히 생활기록부를 좀 여러분들 진로와 연결시켜서 발전 가능성 보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신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죠. 수능 처리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이화전 발전 가능성을 이제 평가하는데 이 발전 가능성의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겁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교사의 객관적 의견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특히 이제 과세특 같은 경우는 저는 종종 그래요. 좀 이상적인 과세특이 무엇이냐면 이 점이거든요. 이제 아까 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수업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라든지 자기 진로와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로 이것의 이 활동에 대한 네 번째
교사의 객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정말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제 그 교사의 객관적 의견이 약간 미흡한 그런 과세특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객관적 의견을 볼 수 있냐면 행특 있죠, 행특. 행특에서 객관적 의견. 행특은 담임 선생님 작성해 주시기 때문에 행특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좀 진로와 연결시켜서 좀 기록이 나오면 좀 좋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학 사정관, 이제 대학교 평가는 행특부터 보거든요. 근데 행특을 보면 학생의 그 모든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3년 동안 학교 활동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행특이 인성만 강조하는 행특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거 비춥니다. 행특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 그다음에 인성 모든 걸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일 수 있는 행특의 교사의 객관적 의견을 들어가면 더 큰 이득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정말 짜릿합니다. 정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짜릿한 손맛이 제가 많이 느꼈는데, 면접에서 뒤집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내신이 부족해도 생활 기록부를 잘 갖추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보여준 학생들 역시 소실 이상 합격하였던 학생들이 매년 있었고, 2023학년도에도 그런 결과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